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과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2022년 산업정책이 선도형 경제구조로 대전환됩니다. 전라남도가 2031년까지 19조 규모를 투입한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이 영암군 공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회장이 고향에 사랑 가득 담은 통큰 기부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관광 특화 관광가이드 육성에 나섰습니다. 제7기 여수시 SNS 서포터즈가 여수 알리기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설 연휴 복지 사각지대 살피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도 광양매화축제가 코로나로 취소됐습니다. 완도군이 청정바다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해남 미남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 중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물 외벽 붕괴 사고로 부실 시공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관할하고 있는 서구청의 책임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이후를 전합니다. 이향예 기자입니다.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은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회장도 실종자 구조와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섰지만 학동 참사에 이어 또다시 외벽 붕괴로 5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생사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시장은 17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힌 후 사고 현장으로 찾아온 정 회장에게 사태가 능사도 아니고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며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서 책임있는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회장은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며 끝까지 책임지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범그룹 차원에서 최첨단 장비와 기술 등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 및 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생업까지 포기한 채 실종자 찾기에 매달려 있는 가족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한겨울 추위에 대피 생활을 해야 하는 인근 주민들, 그리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사고 아파트를 비롯해 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중인 모든 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과 전문가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로 갈라지고 부서진 현장에선 잔재물 작업과 해체 장비를 공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무너지듯 강주 시민의 가슴은 더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추가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펜스를 쳐놓고 붕괴 현장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 상인들의 아픔은 소리 없이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없도록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 마련, 방치한 시민들의 책임 또한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실현을 위해 2022년 지역 산업 정책을 기업 중심, 시민 참여, 일자리 중심 미래 선도형 경제 구조로 대전환합니다. 특히 올해 인공지능 중심 도시, 노사 상생 도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공지능 기반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형 AI 3대 뉴딜로 대표되는 신산업 안착을 위해 지난해까지 토대를 다져온 광주형 AI 3대 뉴딜은 일상에서 체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합니다. 기관 중심 지원 정책에서 지역 기업, 시민 참여 정책으로 대전환을 위해 기존 일방적인 행정 중심의 산업 정책 개발과 국비 공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 전략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섭니다.
전라남도가 2050 탄소 중립의 마스터키인 청정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린 뉴딜 핵심 프로젝트로 역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와 연계해 국가 그린 수소 산업의 메카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 10년 전남 수소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린 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7대 전략과 27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9조 346억 원을 투입하며 도내 11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역 특성과 강점을 연계해 전남 권역별로 추진 전략을 분산합니다. 동북권은 여수 석유화학 산단과 광양만권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수소 전주기 시스템과 연관 산업을 집적화할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그린 수소 암모니아 수입 전용 항만 등을 구축하는 거점으로 중점 육성합니다. 중부권에는 한전, 한국에너지공대, 빛그린 국가산단 등 신규 구축하는 혁신 인프라를 활용해 수전해 등 그린 수소 원천 기술 연구 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모빌리티 수소 연료전지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부권에는 8.2기가와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태양광 발전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에너지 섬 등 그린수소 대규모 생산 실증 단지를 조성해 수전해 플랜트를 생산하고 수출입할 전진 기지로 구축한다는 보관입니다. 전남 영암군이 군정과는 무관하게 현직 군수의 소속 정당 관련 수상 실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뒤늦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전동평 군수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한 영암군청 홍보실 직원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찰은 영암군 홍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앞서 영암군은 지난 6월 3일 전 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쾌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 수십여 곳에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군수 개인 정치 홍보를 위해 군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압수 증거물을 분석하고 군수의 지시 여부 등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고픔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어린 청년이 성공한 사업가로 다시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배고픔을 딛고 일어선 문기주 회장이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와 함께 고향을 찾아 어려운 곳에 써달라며 3배 원단과 쌀을 기부해 새해 훈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종현 기자가 전합니다. 3배를 가득 채운 박스가 창고 안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쌓여가는 3배 원단을 보면 마음 또한 훈훈함이 더해갑니다. 기부받은 3배 원단 400박스와 쌀 200포는 사단법인 한국 e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회장과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가 함께 보내준 물품입니다. 지금은 대마초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우리 하순에 3배가 없어요. 다행히도 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오서진 이사장님이 3배를 약 6억 가치를 기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고향에 3배를 기부하자. 그래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농유에다가 3을 넣고 3배를 넣고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또 돌아가실 때 수의를 만드는 그런 현상을 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문기주 회장은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김석봉 의원님이라고 이제 그분은 봉사를 많이 하는데 좀 그 기업인들이 와서 우리 그 열악한 도공민을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었죠.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태어난 고향, 고향을 유시로 해서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영임 위원장은 문 회장의 기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의 쌀과 3배를 우리 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무척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뿐이고요. 제가 그 소중한 3배하고 쌀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주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물품은 독거노인과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문기주 회장은 이 스포츠를 활용한 여가복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166만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문화생활 지원은 많지 않고 혼자 TV를 보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령층의 1인 가구 사회적 단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스포츠가 별게 아니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라든가 전쟁을 하는 것이 게임을 하는 것이 e스포츠가 전체가 아니고 e스포츠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들 활용하는 핫토, 장기, 바둑이 온라인상에서 하게 되면 그게 e스포츠입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에 그 컴퓨터를 이제 다루려고 하거나 다루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가 복지 전문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투도 칠 수 있고 바둑도 할 수 있고 장기도 둘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가 복지사입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스포츠를 통한 여가 복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포츠는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 출입을 못하는 현실에서 이 스포츠를 활용한 여가 복지는 독거노인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의 한 방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BC 뉴스 이종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관광업계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광주관광 특화 관광가이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할 단체 및 법인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구축된 관내 관광 인프라를 스토리텔링해 광주 관광에 녹여낼 수 있는 전문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관광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추진됐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 관광에 특화된 스토리텔링에 능한 전문 관광 가이드의 육성을 통해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광주만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펀 광주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광주 특화 스토리텔링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지역 여행업체와 관내 거주 관광 가이드를 대상으로 광주 관광 스토리텔링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여행업체와 관광 가이드 간 매칭을 통해 시범 운영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여수시가 제7기 여수시 SNS 서포터즈 22명을 선발해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직무 교육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권어봉 여수시장은 위촉장을 전달하고 서포터즈들을 격려했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SNS 채널을 다변화하고 채널 특성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7기 여수시 SNS 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간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포스팅과 영상 제작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여수를 알리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광주시가 2등급을 획득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단계 상승한 데 이어 호평을 받은 것으로 광주시는 공직자 행동강력 운영의 내실화 등 부패 방지 제도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및 시민감사관 활성화 등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부문에서 각각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권익위가 부패 방지를 위해 권고한 과제 23건을 100% 이행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청렴 캠페인과 청렴 TF 구성 운영, 갑질 근절 선언, 멘티 멘토제 도입 등 MZ세대와의 소통에 간부들이 솔선 참여하는 시책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단계 상승한 데 이어 호평을 받은 것으로 광주시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의 내실화 등 부패 방지 제도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및 시민감사관 활성화 등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부문에서 각각 만점을 받았습니다. 광주 남구는 관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설을 맞이하도록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남구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명절 보내기 대책이 지난 13일부터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관내 돌봄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55곳을 방문해 후원 물품과 위문금을 지원하며 명절 연휴 기간에도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긴급 식료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명절 연휴 기간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끼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급식도 지원합니다. 구 관계자는 따뜻한 명절 보내기 대책 추진을 통해 설 연휴 기간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7일 광양매화축제 추진위원회 소위원회의를 열어 광양매화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호 축제추진위원장은 코로나 종식을 위한 정부의 방역 시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2022년 광양매화축제를 부득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축제를 열지 않지만 상춘객에 대비해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교통과 주차관리, 불법 노점상과 불법 음식점 단속, 이동 화장실 추가 설치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을 방침입니다. 또한 연이은 매화축제 취소로 타격이 큰 매실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온라인 판매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2월 25일부터 봄, 바람과 힐링이라는 주제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참가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중입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야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봄, 바람과 힐링 프로그램은 관광객 및 일반인 대상으로 해양치유 체험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읍면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해양기후를 활용한 노르딕 워킹, 필라테스, 해변 엑서사이즈, 명상 등의 해변 아웃도어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품인 황칠, 비파, 청산도에서 자란 보리가 들어간 검정보리 커피 시음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에서 열리는 해남 미남축제가 사단법인 한국축제 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남 미남축제는 2020년 축제 프로그램 연출 부문 우수상, 2021년 비대면 축제 부문 대상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해남의 멋과 맛이 어우러진 대표 축제로서 위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추위와 더불어 물가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민년 설날에는 푸근한 날씨와 함께 복 많이 지으시고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희망과 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